네 경제적인 사정부터 먼저 체크해라. 결혼은요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충격받을 일인가요? 눈물이 날 일이 그렇게 없나요? 하지 마세요. 그럼 결혼하시면 안 돼요. 결혼은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녹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요 별로 취재 없이, 취재라는 그런 활동 없이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글을 읽고 거기서 자극적인 단어를 뽑아서 제목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 달린 걸 보고 갑론을박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매우 날로 먹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사무소가 이혼 가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으면 알면서도 낚여요. 설령 그게 취재한 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정리해서 올리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내용의 글들이 오고 가는지 그 정도의 의미는 있기 때문에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자잖아요. 기자가 정리한 자기의 사견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걸 봅니다. 알고도 낚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이거는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기사를, 그 문제의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거고요. 자, 여러분 결혼할 때요 남자랑 여자가 준비하는 게 다른가요? 제가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만간 암에 걸리실 겁니다 라는 영상도 찍었는데, 그게 암에 걸린 분들의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진짜 암에 걸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망가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애정과 신뢰로 하는 건데, 거기서 신뢰라는 것 중에 하나의 요소죠. 경제적인 거.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을 체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네 경제적인 사정은 괜찮냐? 네 경제적인 사정부터 먼저 체크해라 라고 댓글을 다시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결혼은요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결혼은 여러분 혼테크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말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ATM기, 그 ATM기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 조건은요 나도 당연히 자립할 수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도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제적 능력을 체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남자랑 여자랑 결혼 준비하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다른가요? 남자는 지불해와야 되나요? 여자는 혼수를 해오는데 요즘은 그 혼수가 3천만 원인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준비 비용이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 기사는요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요, 자, 뉴스원 기사고요.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아들은 집, 딸은 3천만 원, 출가 외인이잖아, 결혼자금 차별받는 딸 눈물. 자, 이게 제목을 읽는 순간 뭐 이런 거지 같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내용이 짐작이 되는데 되게 잘 뽑았어요 제목을. 그러니까 단 두 줄로 이 기사의 내용을 전부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제목을 잘 뽑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볼게요. 자, 결혼할 나이가 된 아들에게는 집을 지원하는 반면 딸에게는 3천만 원을 주겠다는 엄마의 말에 충격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니 이게 충격받을 일인가요? 아니 이게 정말 실화면요, 전 실화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화일 수도 있겠죠. 실화면 진짜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은 충격받았어요. 자, 20일 직장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엄마랑 이모가 하는 이야기 몰래 들었는데 충격인데? 라는 제목의 고민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거실에 에어컨 켜놓고 엄마, 아빠, 나, 남동생 이렇게 4명이 함께 잤다. 아침에 엄마가 이모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걸 반수면 상태로 들었다며 통화 내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엄마 B씨는 딸과 아들은 요즘 잘 지내냐? 결혼할 때 됐다. 그때 뭐 보태주려고 하냐는 질문에 그럭저럭 지낸다. 아들은 집 한 채 해주고 딸은 대충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보태려고 라고 답했다. 이어 똑같은 자식인데 왜 차별하냐는 질문에는 딸은 출가 외인이다 라고 했다. 그는 듣자마자 눈물이 났다. 아니 이게 왜 눈물이 날 일이 그렇게 없나요? 아무튼 눈물이 났대요. 듣자마자 눈물이 났다. 등 돌리고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서운해하는 게 당연한 거냐? 아니면 예민한 거냐? 부모님 세대에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 흔한 거냐? 계속 생각나서 미치겠다고 푸념했다. 자,
여러분 해당 글에는요 무려 38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내 생각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안 사랑한다, 넌 남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오신 거다 라는 의견이 있고, 여자는 몇 천만 원만 있어도 결혼하기 쉽지만 남자는 집을 해가야만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듯, 우리 집도 그렇다, 되게 서운하고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도 있네요. 위로해 주시는 분도 있고. 자 여러분,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세대에는 저렇게 생각하는 게 흔한 거냐, 내가 서운해하는 게 당연한 거냐, 아니면 예민한 거냐, 다 아니고요. 네, 다 아니고요. 당신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이립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 아니 했다면 같은 집에 안 살겠죠.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도 못했고요. 정서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결혼은요 여러분, 아니 결혼하는데 부모님 도움받아서 결혼할 생각을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 엄마가 아들한테는 집을 해주려고 한대요. 왜? 이유가 되게 재밌는데요. 이유가 딸은 출가 외인이니까. 오케이, 그거 좋아요. 딸 자식에게 독립식물 심어주는 거예요. 그건 매우 좋아요. 오케이. 3천만 원도 안 줘도 돼요. 근데 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딸이 큰 일을 치르니까 인생에서 뭐 선물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 근데 아들은 지불해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들은 출가 외인이 아니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은 결혼해도 내 거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어머니의 사고방식은요,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 어머니조차 독립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결혼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요, 아들은 결혼해도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시어머니 제목이 이런 사람이다, 결혼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며느리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지불해준대. 그리고 여러분 막 좋으세요? 좋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립이 된 사람이 해야 돼요. 이립이 된 사람이 이립이 된 사람과 하는 게 결혼이에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아니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의존할 상대를 찾아. 그거는 여러분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이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투자라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부모도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까지만 부양 의무가 있어요. 성년인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평생 부양하게 만든다? 그런 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결혼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비로소 결혼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립이 되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독립이 안 돼 있어. 아니 이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빨리 결혼했어요.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성인이니까 독립해야죠. 근데 왜 그 수단이 결혼이냐고요. 그 말은 내가 아직 독립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도피처럼 생각해. 그러면서 결혼한다고 부모님이 돈 안 보태준다고 또 서운해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언제 독립할 거예요? 독립이 없어요. 어릴 때는 공부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는 아직 경제적 자립을 못했다고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독립할 시간에 결혼을 해. 그럼 나는 단 한순간도 독립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는 3천만 원밖에 안 도와준다고 서운해하고 울고 있고, 내가 예민한 건가요? 원래 부모님들은 그런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출가 외인이에요. 딸도 출가 외인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하시고요. 자녀들은요, 부모님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내가 내 두 발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개나 소나 결혼하는 거 아니다. 특히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해보시면 알지만 부모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죠. 좋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나쁜 부모가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한다면,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면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있나요? 결혼에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것인가? 그 질문은 결국은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답게 바로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되면 결혼은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없는데 결혼을 잘하려고 그래. 그 결혼을 잘한다는 게 뭐냐? 알 수 없죠. 결혼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반드시 듣고 나를 세운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길러주는, 나를 세우고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아류노너 나무심기,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